안녕하세요. 저는 닥터노아의 박건우라고 합니다. 좀 부끄러움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자리에 서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말을 좀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앞에 서는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갑자기 아버지가 떠오르네요. 저희 아버지는 한 10여 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고요. 이제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나오셨고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다가 한쪽 다리를 잃으신 장애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복권 같은 거 파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충북 충주라는 시골 마을에서 이제 버스 티켓도 팔고 복권도 팔고 뭐 그런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빠 친구들도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이제 같이 다치신 분들이 다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가게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이제 아빠 친구분들이 이렇게 좌판 같은 거 쫙 벌려놓고 맨날 이제 낮부터 이렇게 한잔 하시면서 장기도 드시고 그랬던 모습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버님 친구들이 이제 다 전쟁에서 다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때 그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거를 이겨내는 방식으로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중에 의학을 공부했으니까 이게 다 알코올 중독이셨던 것 같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술을 안 드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거든요. 아버님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종교로 푸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새벽 기도를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특히 겨울에는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릴 때 그게 진짜 싫었거든요. 아침에 깨우니까. 근데 덕분에 새벽 기도를 평생 다니신 아버님 덕분에 그래도 공부를 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님한테 갑자기 이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에 그런 아버님들이 다 계셔서 자녀분들이 다들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얘기해봤습니다. 저도 중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중구의 닥터노아 치과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슬라이드 좀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한국 이주 여성인권 센터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시집 오셨는데 이제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돕는 기관의 이제 분들을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필이랑 피난처는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분들 종교적 박해나 정치적 박해 같은 것 때문에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빅이슈라고 해가지고 홈리스 분들, 우리 노숙인 분들인데 이제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오고 정상적인 삶을 이제 기대하시면서 이제 직업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월드비전에서 위기아동이라고 말하면 보통 이거는 부모 잘못 만난 친구들 진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은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인데 이제 치과의사 아니셔도 딱 보면은 엄청 많이 썼고 저 정도면은 막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면 얼마나 예뻐 보이고 싶겠어요. 근데 저 정도면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고통도 엄청 심할 텐데 저는 다음에 이렇게
이쁘죠?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저런 치과 의사로서도 일을 하지만 지금은 좀 아마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대나무로 칫솔 만드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왜 제가 대나무로 칫솔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그냥 저도 똑같죠. 뭐 그 시골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뭐 특별한 뭔가 꿈이나 소망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성적 맞춰가지고 치과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치과 대학을 정신없이 공부 끝내고 이제 그 뭐 개원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병원에서 이제 치과 의사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우연히 그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뭐 봉사 활동 가자고 제안을 받으셨는데 이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이제 그분은 안 가셨어요. 이제 저만 혼자 가게 됐는데 그런 원래 이제 뭐 아까 제가 막 이런 난민분들이나 뭐 홈리스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막 진료한 거를 하고 있으니까 쟤는 좀 그런 거에 원래 관심이 많았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이렇게 개원해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 교수님이 그 스리랑카라는 나라로 의료봉사활동 가보지 않겠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아시잖아요. 교수님이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는 말은 너가 가라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저는 태어나서 빈곤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게 크게 목격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뭐 어린 시절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았는데 전 시골 마을이라서 제가 그렇게 가난한지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가니까 부자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다 학생이니까 뭐 크게 이렇게 근데 저런 나라에 가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첫 번째 갔었던 나라 스리랑카라는 곳에는 이제 우리나라 거긴 안에 내전이 좀 있었는데 내전에서 진 쪽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를 초청해 주셨는데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의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었던 것 같은데 가 보니까 전쟁이 막 끝난 직후라서 막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쳐 있었고 제가 오기만을 이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떤 의사가 전살 치과 의사인데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건지 이제 가는 날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 뭐 정신없이 그냥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옛날에 배웠었던 돌팔이 의사지만 옛날에 배웠었던 지식들을 이렇게 막 떠올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단기 의료 선교여가지고 한 2주 시간 보내고 왔던 것 같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치과 의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치과 되게 아프기도 하고 돈도 엄청 많이 내야 되고 아픈 건 난데 돈은 엄청 많이 내야 되고
나를 꼭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는 이제 막 제가 허준이 됐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물리적인 장소가 대한민국 서울에는 막 길 모퉁이 하나에도 치과가 여기도 있고 저 빌딩에도 있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닌데 의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내가 이동을 하면은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제법 그 행복감을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갔다 와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갔다 오니까 이제 또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막 나타나가지고 이번에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한번 가보자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그때 예전에 그때 이제 스리랑카에 갔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깨달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뭐 또 가자고 하기에 또 낯선 나라이기도 하고 내가 태어나서 언제 방글라데시를 한번 가보겠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또 가게 됐습니다. 또 가게 돼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또 열심히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진료를 하다가 이번에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을에 이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좀 가장 많으시고 그 지역의 약간 어른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는 자기네들이 흉년이 들어서 아주 이제 큰 어려움에 닥쳤는데 당신이 그래도 한국에서 온 뭔가 뭐 의사라고 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냐 했더니 뭐 쌀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도 사람들의 이제 빈곤을 막 목격한 상태고 그리고 뭔가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 돈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쌀을 좀 사드리게 됐어요. 근데 제가 쌀을 사드리고 나서 갑자기 떠나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농악대 같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한국에 농악대 같은 게 거기도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뭔가 타악기 같은 거를 막 치면서 춤을 추시면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가 사드린 쌀이 그 마을을 6개월 먹여 살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크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모아줬던 돈이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제 병원을 조금 크게 좀 잘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약간 어린 마음에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이제 젊은 치기에 막 이렇게 명품족 흉내 좀 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비싼 신발도 한번 사보고 뭐 비싼 옷도 좀 사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신발값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샀던 신발값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유희나 아니면 친구한테 자랑하는 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용도였는데 그게 방글라데시의 어느 시골 마을로 가면은 나의 유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것도 한 사람이나 한 집이 아니라 한 마을을 6개월 먹여 살리는 돈이 된다는 사실에 이제 되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나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있는 것보다 스리랑카의 어느 의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을에 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번 돈을 솔직히 저도 별로 본 적도 없고 사이버머니로 은행 계좌에 이렇게 찍혀 있는 것뿐이었는데 그 돈의 일부가 이렇게 이제 방글라데시 어느 시골 마을로 가니까 한 마을을 6개월 먹여 살리는 일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게 정말 멋진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회니까 예수님 닮는 삶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오자마자 목사님이 저한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들었었던 말씀이 그냥 갑자기 떠올랐었는데 그 예수를 닮는다는 거가 뭘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기엔 좀 부끄럽긴 한데 이거 목사님이 하셔야 될 말씀인 것 같긴 해요. 저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다시 전달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그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을 행사하신 게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기적 자체,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는 일 자체에 뭐또 되게 놀라웠고 멋진 일이지만 더 기적 같은 일은 그 당시에 이제 병든 자라는 거는 그 옛날에는 병의 원인 같은 걸 잘 몰랐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래서 뭔가 큰 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리거나 뭐 눈을 멀게 되거나 이러면은 다 성 바깥으로 쫓아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성 밖으로 쫓겨나서 가장 빈곤하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사람 눈 뜨게 해주는 슈퍼스타 셔서 이제 여기 중구의 웨스틴 조선 호텔 같은 데서 묵으셔야 되는 분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 진료하려면은 가장 빈곤한 사람이 사는 성 바깥으로 나가서 거주하셔야 되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었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도 이제 방글라데시까지 갔다 와서 이런 삶을 좀 나도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국제구호 활동가, 치과의사에서 국제구호 활동가라는 걸로 이제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가서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의사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치과의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의사를 진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뭐 이제 웬만하면 항생제 주면 다 명의가 됩니다. 거기 약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고름 같은 거, 뭐 벌레 같은 거 물려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째주고 항생제 하나 주면은 저는 진짜 허준 되는 겁니다. 막 소문이 나가지고 명의가 떴다 막. 그리고 뭐 아픈 치아 같은 거 이렇게 아픈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은 마취 같은 거를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아프게 빼주면 너무 신기해하시고 이제 뭐 어디 아프다 하면은 이제 그냥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도시 빈민분들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한테 그 안전한 먹거리를 이제 제공해 주거나 물이 너무 더러워서 질병에 이완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물의 접근성, 뭐 우물 뚫어주기 그런 것도 하고 학교 짓는 사업도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서 의과대학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이건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그러다가 이제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게 됐는데 다음이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었던 거의 한 4, 5년 정도 국제구 활동을 했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그 이런 정말 제가 돕고 싶었었던 그 빈곤한 사람들 이런 삶을 진짜로 개선하는 걸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의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없어지면 그냥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를 짓는 거는 들으면 되게 근사해 보이는데 학교를 짓는다고 해도 애들이 학교에 잘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도 되게 농경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농사철 막 한참 때는 학교 나가는 대신 나가서 일했어야 됐잖아요. 여기 나라들도 다 농경 사회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그 엄청 자주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 시스템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자주 좀 아프고 거기는 또 막 덥고 습한 지역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말라리아, 댕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뭐 많아서 학교를 지원해도 애들이 학교에 잘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선생님도 없고 선생님도 학생도 뭐 교과서도 노트도 없고 펜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를 졸업해도 좋은 취업할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지을 때는 좀 잘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잘 운영이 안 되고 뭐 그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진짜로 돕는 게 맞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라민뱅크라는 그런 케이스 사례를 이제 제가 접하게 됐는데 이분은 그 경제학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방글라데시인인데 자기가 경제학 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한 다음에 다시 고국인 나라 방글라데시의 나라에 돌아왔는데 이제 방글라데시에 방글라데시 진짜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거를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놀랍게도 사채업에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채업하면 이미지가 엄청 안 좋잖아요. 이렇게 가방 하나 메시고 이렇게 돈 안 내면 이제 막 때리고 영화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하셨었던 거는 이제 그 일단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냐 하면은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이제 여성 왜냐하면 여기 이제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여성의 지위가 엄청나게 낮아요. 대부분은 뭐 이제 그 자기 소유가 되게 제한되기도 하고 노동도 제한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빈곤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 돈을 빌려주는데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맹자들 그 다음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 거기는 막 불가촉 천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을 해요. 그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죠. 야, 너는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는 경제학 박사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돈 좀 조금 저리로 빌려준다고 무슨 삶이 개선되겠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마을운동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신 거였는데 그러니까 한 40 몇 달러 정도씩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작은 돈을 빌려줬냐 하면은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어떻게 그 돈을 잘 활용하는지를 가르쳐 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기적의 경제 논리 아시잖아요. 닭 2마리를 사면은 닭이 4마리가 되고 닭 4마리가 8마리가 되고 이런 기적의 경제 이걸 진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닭 2마리 살 돈을 이제 빌려줄 테니까 이 돈은 딴 데 쓰지 말고 꼭 닭 2마리 사야 돼. 대신 이 닭 2마리에서
달걀이 몇 개 정도 나오면 그걸로 아이들 먹이고 몇 마리는 또 닭으로 키워. 이런 그 영농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하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가르친 거죠. 그리고 신분증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놀랍게도 상환율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최고 좋았을 때는 99.8%. 그게 되게 엄청 놀라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신분증도 없고 이게 돈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다 갚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제 900만 명한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빌려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여성들이었고 이제 그들의 가족 중에 이제 한 50% 이상이 이제 빈곤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나중에 수상하시게 되거든요. 제가 이런 거를 사회적 기업, 뭐 영어로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뭐 소셜 벤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방식으로 이제 그 세상을 바꾸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가 오히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학교를 지어주거나 좀 먹을 거를 조금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뭐 의료 서비스를 좀 제공해 주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의 그 소득을 지속 가능하게 증대시키는 거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가장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게 만드는 더 좋은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가게 됐어요. 월드 비전이라는 국제구호 단체랑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ADP라는 에어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지역 개발 사업하는 거 이렇게 하러 갔었었는데 다음이요. 거기 갔다가 되게 재밌는 거를 보게 됐어요. 뭐냐면은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거기 엄청나게 큰 대나무 숲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재밌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프리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이제 막 이렇게 사막 같은데 이렇게 흑인분들이 이렇게 막 움막 같은 거 짓고 이렇게 이런 거 떠오르시잖아요. 그냥 허허벌판 이런 거. 근데 엄청나게 거대한 대나무 숲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끝도 없는 대나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다 대나무 숲만 있는. 그 옛날에 와호 장룡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 여기서 막 이렇게 뭐 칼싸움 하면 딱 좋겠다 싶은 뭐 그런 거대한 대나무 밭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삶을 이렇게 지켜보게 됐는데 여기도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서 이제 대나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전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러 갔잖아요. 의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서. 근데 이제 보통 의사가 한 번도 없는 하여튼 그런 마을에 이상하게 대나무 밭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대나무 밭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기가 빈곤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논문 같은 걸 좀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다음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지도가 빈곤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빨간색 같은 거가 나타날수록 이제 더 빈곤한 나라들인데 보통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그 적도 벨트라고 해가지고 적도 그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요. 더운 나라.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저 파란 띠가 뭐냐면은 대나무 주 생산지거든요. 그걸 겹쳐 보면은 빈곤한 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에 대나무가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대나무가 잘 자라는데
그 빈곤한 나라에서도 보통 도시는 한국 서울이랑 비슷해요. 그 서울처럼 다 빌딩도 많고 이제 뭐 방콕 이런 데 가보셨겠지만 막 중고차가 좀 많기는 하지만 거기도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나무는 그런 도시에는 없고 빈곤한 나라의 시골에 많이 있죠. 시골에서도 이제 보통 그 먹을 수는 없으니까 생산 기반이 되는 농토에는 대나무가 없어요. 보통 대나무는 저 야산에 있죠. 그래서 그 대나무라는 자원 자체가 그 저위도의 빈곤한 나라의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도 생산 기반인 농토가 아니라 저 야산에 있는 자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 하나의 이렇게 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다른 모든 나라는 여러 개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수백 개의 다른 민족들이 얽혀서 살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엄청 많아요. 거의 아프리카의 절반 이상은 내전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도시가 아니라 시골로 쫓겨내려가고 시골에서 저 야산으로 쫓겨가서 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꼭 대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나무가 있는 곳은 항상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살더라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다가 제 인생을 바꾼 이제 논문을 하나 읽게 되는데 그 이제 프로스퍼리티 이니시티브라는 애들이 쓴 논문인데 이 사람들 논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베트남 탱호아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탱호아성 북서쪽에 가면은 베트남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빈곤한지 이렇게 적혀져 있었고 근데 이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동시에 베트남의 최대 대나무 생산지이기도 하다. 근데 옛날에는 대나무로 뭐 하는 게 많았거든요. 뭐 이런 뭐 선반도 만들고 건축 자재로도 쓰고 뭐 막 이렇게 죽순도 먹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다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걸 다 대체하면서 그 대나무를 가지고 뭐 쓸 게 없어져 가지고 대나무 생산지 사람들이 엄청 빈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누군가 만약에 나타나 가지고 그 대나무 자원을 소득작물로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좋은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만들어서 소득작물로 만들어주면 16만 3천 명이 빈곤을 탈출한다고 거기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라민뱅크도 빈곤 탈출 많이 시켜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16만 3천 명을 빈곤 탈출시킬 수 있다면은 나도 노벨 평화상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거 예수님 닮는 삶 아닌가? 그러니까 나의 유한한 삶에 만약에 내가 16만 3천 명을 빈곤 탈출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 삶도 좀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기여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내가 이 일 해봐야겠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끝내야 되죠? 시간 계속 하면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강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시간 조절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나무로 뭘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해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다음이요. 검색을 해봤더니 저기 칫솔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치과의사인데 나 이제 예방치약이라는 걸 제가 전공을 했는데 하여튼 내가 저거 전문가인데 저걸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는 뭐 공부는 조금 잘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특히 뭐 사업적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 다 플라스틱으로 칫솔 쓰고 있는데 대나무로 칫솔 만들어서 사람들이 플라스틱 대신 대나무로 칫솔 만들게 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미친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세상을 16만 3천 명을 빈곤 탈출시키는 일에 인생을 건 이런 미친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떠올린 게 성경 속에 가장 미친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이제 노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노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산에 가서 배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산에 가서 배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노아가 저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을 100년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그 100년을 견뎠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 플라스틱 칫솔 인더스트리를 혁신하는 뛰어난 대나무 칫솔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이거에 노아 같이 미친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프로젝트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미친 사람을 모으는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 노아라는 이름을 짓고 동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요. 저기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저희 회사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공학 박사인 분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데 취업도 사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전기 없는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 고산지대니까 엄청 춥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기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다가 딱 망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네가 노아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노벨 평화상 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랑 16만 3천 명 빈곤 탈출시키고 노벨 평화상 받자. 네가 해줘야 될 일은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플라스틱보다 더 좋은 칫솔 만드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미친 사람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이요. 다음.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왼쪽에 있는 저 까까머리 친구는 저희 회사 공동 대표인데 이제 이 친구도 선교사님 자녀예요. 미국인인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캣디라는 친구고 남자애는 존이라는 친구인데 둘 다 하버드 나왔습니다. 제가 우간다에서 만났는데 우간다에 갔는데 하버드 애들 2명이 와가지고 정수기 만드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외화를 봤었는데 하버드? 어떤 애들인가 하고 갔더니 저런 애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거기 그 물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수기를 만드는 사업을 한 친구인데 한 1달러짜리 엄청 싼 지역에 있는 점토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거 하는 친구인데 지금은 저 친구들이 만든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정수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성공했죠. 그리고 아마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지만은 수천 명의 생명 살린 친구들인데 이제 그때 우간다에서 친해져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미국에 가가지고 저 친구들을 설득했죠. 내가 노벨 평화상 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 같이 16만 3천 명 빈곤 탈출시키고 노벨 평화상 받으러 가자. 해서 지금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됐고요. 다음이요. 다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칫솔 회사라기보다는 소재 개발 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대나무를 지금 저희는 이렇게 뭐 이런 대나무로 칫솔 만들려면 이런 가구 만드는 것처럼 뭐 자르고 깎고 다듬고 사포질하고 이렇게 하면은 플라스틱 칫솔처럼 뛰어난 칫솔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핫프레싱 기법이라고 이렇게 지금 자동차 본넷 같은 거 만들 때 철판을 틀에다 넣고 열감용으로 쾅 찍어 눌러서 만들거든요. 이제 뭐 그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 16만 3천 명 빈곤 탈출시키기 위해서 좋은 칫솔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실리콘밸리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누적 투자액이 한 100억 이상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도 잘 못하니까 하여튼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아직은 갈 길이 엄청 멀고 아직 크게 이룬 거는 없지만 저희 다 모든 직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믿고 비틀거리지만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농부가 산을 옮긴다는 그 말처럼 이제 끝까지 말씀 부여잡고 이거를 해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이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희 삶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지만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